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아우디의 인기 차종이죠, Q5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우디의 차량 중에 한 40% 정도는 A6가 선택을 받고 있고요. 이어서 한 1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차종이죠, Q5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요즘은 SUV가 패밀리카로 많은 곽강을 받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Q5 차량을 리뷰해 보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Q5도 모델 변경 이슈가 있어요. 내연기관의 종식을 선언한 터라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Q5가 풀체인지 되어서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 2세대의 디자인이 워낙 예쁘게 잘 나왔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풀체인지된 3세대가 더 안 예뻐지면 어떡하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풀체인지돼서 출시되게 될 3세대 모델이 얼마나 잘 나오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그 시점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 Q5 차량을 꼼꼼하게 리뷰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외관을 짚어보기 이전에 구체적인 차량 정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앞에 서 있는 차량은 Q5 스포트백 차량이고요. 쿼트로 프리미엄이라서 차량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오, 8천만 원이면 사실 가격이 꽤 나가는 SUV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디자인 자체는 2020년에 출시된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많이 이미 익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에 띄는 점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그릴이 조금 더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크롬으로 이 큰 프레임이 둘러져 있는 건 아우디 패밀리룩과 똑같고요. 다만 이 안쪽에 이렇게 좀 더 어둡게 처리된 그릴로 디자인이 돼 있는 게 좀 다른 점인데, 또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할 점은 범퍼 하단 부분을 보시면 마치 에어 인테이크가 이쪽에 자리 잡을 것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막상 가까이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긴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아래쪽으로 안개등이 켜지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항상 조명으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웰컴 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켰을 때, 오! 이렇게 들어와요. 약간 짧고 간결하게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점등이 되는 방식이고요. 문을 잠갔을 때는 별도의 등이 들어오진 않네요. 자, 이어서 측면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바디 컬러가 디스트릭트 그린 컬러예요.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 많이 보던 컬러는 아니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녹차 아이스크림보단 어둡고 쑥떡보단 조금 밝은 컬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측면부 휠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쿼트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20인치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안에 보시면 캘리퍼는 반짝이는 실버 컬러로 들어가 있고, 이 틸의 디자인 자체는 겉에 이렇게 지지대가 내려오는 모양으로 바깥으로 향해 있는 휠이라서 훨씬 더 안정감을 준다? 견고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쿼트로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S라인이라는 배지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들어가 있는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면 특이하진 않은데 그냥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 거의 수평으로 이어지는 일직선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앞에 A 필러 구간마다 이렇게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는 뒷면 여기까지도 소재감을 일치하게 만들어놔서 차량 전체의 완성도가 조금 높아지는 느낌을 부여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인데요. 이 C필러 구간이 스포트백 차량이기 때문에 루프라인 자체가 훨씬 더 쿠페형으로 날렵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디자인 하나만으로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이 측면부의 디자인이 확 개성 있게 살아나는 느낌이죠. 네, Q5 후면부도 살펴볼게요. 전반적인 후면부의 인상은
기존의 아우디 SUV 후면부가 가지고 있는 인상과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묵직하고 볼륨감이 느껴지는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의 그런 후면부입니다. 여기 테일램프를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은 보통 일자형 테일램프를 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우디가 가지고 있었던 분리된 테일램프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고요. 대신 가운데에 예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A6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 크롬 가니쉬가 이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이어주듯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범퍼가 생각보다는 뭔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돌출형으로 생겼다 이런 느낌도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뜻 봐서는 머플러가 안 보이는 디자인인데요. 안쪽으로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한번 웰컴 라이트 켜볼게요. 후면부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까 전면부랑 좀 일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도 킥모션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아우디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트렁크를 킥모션으로 열었는데요. 지금 강서 아우디에서 이 차량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신차여서 그런지 여기 아우디 골프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한번 있는 김에 사이즈 측정을 해볼까요? 수평으로 했을 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실제로 골프백을 이렇게 수평으로 실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2개 이상은 들어가는 트렁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일반 패밀리카로 쓰기에 정말 충분한 공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 폴딩도 여기서 버튼으로 가능하고요. 이거는 완전히 접히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내려주는 형태인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자, 패밀리카로도 많이 고려가 되는 차량인 만큼 2열에 대한 리뷰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차에 탔을 땐 생각보다 공간감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앉았을 때 앞으로 레그룸을 쌓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트가 사실 뒤로 밀려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꽤나 민다고 해도 2개 들어가고 2개보다 살짝 여유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따졌을 땐 막 엄청 넉넉한 공간감 받진 않고 대신 경쟁 차종인 GLC랑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위 헤드룸은요 이렇게 꽉 껴서 2개면 제가 탔을 때의 경험으로는 GV70이 꽉 껴서 2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어 트림 쪽 여기 가운데에 우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건 은은하게 예쁜 장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쪽 위쪽 여기를 보시면 이 소재가 그렇게까지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한 8천만 원 정도 나가는 걸 생각했을 때는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공조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송풍구를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나머지 버튼은 그냥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그리고 열선을 올릴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열선을 올릴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래쪽에는 충전구가 2개가 있는데 USB 포트 2개만 위치를 하고 있고 C타입 충전구는 뒤쪽에는 따로 없는 게 특징입니다. 가운데에는 이렇게 터널 구간이 높게 솟아 있어요. 굉장히 높게 솟아 있어서 사실상 이 가운데에 누가 앉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영유아가 아니고서는. 자, 1열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자마자 제가 받은 인상은요. 뭔가 이쪽 센터페시아 구간을 이루고 있는 이 디자인 자체가 요즘 나오는 차들이랑 다르게 약간 옛날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날로그틱한 감성이 좀 느껴져서 뭔가 타자마자 오히려 더 아늑한 느낌을 저는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부 버튼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온도를 설정하는 것도 다이얼로 굴릴 수가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바깥으로도 다 나와 있고 여기 내기 전환 버튼, 오프 버튼,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도 전부 이렇게 버튼식으로 아래 위로 클릭을 하게 돼 있어서 뭐 이 점은 또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좀 차라리 다행이다, 오히려 좋다 이런 반응으로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는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수납함 같은데 충전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 충전 패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USB 포트 있고요.
여기는 하이그로시로 둘러싼 장식 속에 이 기어노브와 여기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뭔가 많은 것들을 막 깊게 담아 놓을 수 없는 공간이라서 제 생각에는 핸드폰이나 키 정도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위쪽은 또 무선 충전 패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핸드폰을 올려놓으실 수 있고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 구간을 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이 핸드폰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덮으셔도 되고요. 들어서 이 공간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C타입 충전구가 하나 있고 패드 자체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밀게 되면 이만큼의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쿼트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우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는 송풍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비상등이 진짜 누르기 쉬운 위치에 커다랗게 이만한 버튼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제가 리뷰를 했었던 A6와 좀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비교를 하자면 여기 들어가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의 테두리 부분, 이 프레임 자체가 약간 더 곡선이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보통 아우디가 좀 다 각져 있게끔 내부 인테리어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약간 둥글게 처리가 돼 있어요. 여기 스포츠 시트가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에는 적용이 돼 있고 스포츠 시트인 만큼 앉았을 때 몸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은 훨씬 더 들긴 하네요. 저 출발할게요. 오, 핸들 가볍다. 자, 일단 이 차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고요. 그리고 에스트로닉 7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한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 출력 26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7.7이라는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약간 흔들리고 요철이 느껴지고 불안정한 느낌은 군데군데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차가 밀고 가는 느낌 자체는 부드럽다? 라는 느낌인데요. 이건 진짜 좋다. 핸들 열선 버튼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이거 엄청 직관적이고 좋네요. 근데 버튼이나 이런 핸들 소재에서 오는 고급감이 저는 조금은 아쉽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인 거죠. 약간 8,000이면 약간 GV80도 살짝 떠오르는 가격대긴 하니까 내부 인테리어 소재에서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솟아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물론 뭐 나쁘진 않지만 뜬금없는 느낌이긴 해요. 덜 녹아드는 느낌? 근데 이 아우디 Q5가 굉장히 인기 차종이고 디자인도 예쁘고 세련되고 실용적이고 참 좋은 차인데 은근히 가격 대비 세세한 부분에서 좀 놓치는 포인트들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이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운전석의 아래에 있는 허벅지 받침 시트, 그 받침 시트를 원한다면 연장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 차는 훨씬 더 저렴한 C클래스인데도 이 전동 시트 버튼에서 그 길이를 쉽게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뽑는 형태로 연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포인트들, 그걸 누가 써, 그게 뭐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키가 좀 크신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기능인데 그걸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의외긴 합니다. 과속 방지턱. 느껴지는 충격 자체는 부드럽게 잘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좌우로 흔들리는 게 저는 되게 많이 느껴져서 예민하신 분들은 꽤나 불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Q5 주행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패밀리카로 선택을 받는 이유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차량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디자인이나 뭐 성능이나 크게 튀는 부분도 없지만 모난 부분도 없고 부족한 부분도 없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차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000만 원이란 가격이
차량을 직접 몰아보면서 그렇게까지 합리적이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물론 GLC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GV80까지를 고려하게 된다면 GV80도 정말 괜찮은 대안으로서 강력한 경쟁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조금은 약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아우디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표된 공식 가격인 8천만 원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Q5의 감성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